자, 그러면 이제 수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번에 그 6월 평가원을 앞두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재수생, N수생에 밀려가지고 성적이 이제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걔 중에는 또 정말 자기가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예전에 자기가 봤던 모의고사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정말 저도 생각하기엔 소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이런 학생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점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고 수능에 가서도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학생도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 수시를 지원을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은 저도 수의 상담을 이제 매번 몇백 명의 학생들을 만나서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특히 수능의 강점인 동네. 네. 뭐 강점인 동네라고 참 뭐하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교육 특수 지역. 아, 대표적인 강남 8학군, 그다음에 뭐 목동, 대구, 뭐 광주까지도 또 있겠지만 그래도 좀 수능 센 동네. 네. 이런 등등 학생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명 그게 수시를 붙으면 정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일명 수시 납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수능이 나오는 학생들의 동네에서는 제가 일단 모의고사나 성적을 보고 납치를 조심하는 부분으로 플랜을 짜요. 아까 말씀하신 등등이. 네. 왜냐면 아까 성적이 좀 그래도 좀 나오면 네. 내가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학종을 일반학과를 공대를 썼습니다. 네. 근데 수능을 봤는데 그래도 고대 정시가 나왔어. 오. 그러면 뭐 경희대는 참고로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든 면접이든 수능 이후니까 올해는 11월 16일 날 수능을 봅니다. 네.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본 다음에 논술은 면접도 다 성적 발표 나오기 전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문의하는 게 특히 수능이 좀 나오는 동네는 수능 끝나고 나서 면접 갈까요 말까요? 아. 논술 갈까요 말까요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쉽게 아까 표현하면 수시 6장을 쓸 때 보통 6장 쓰거든요. 6회가 최대 지원이고 과학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데는 횟수가 제외가 됩니다. 6개 번외로 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말씀드린 성적 자체가 좀 모의고사가 좀 나오거나 가능성이 보이는 네. 그런 학생들은 최대한 면접이 없는 데는 배제. 왜냐면 면접이 없으면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일반대 중에서 면접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의학기호는 둘째치고요. 한양대도 학종으로만 의대를 뽑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문과도 그렇지만 이과가 특히 정시란이 약간 문과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납치가 더 많아요. 납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과 만약에 먼저 뭐 영상 보시는 분이 자연계라고 할게요. 그런데 내신은 2점대야. 근데 모의고사는 보통 뭐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라인을 잡는데 일단 영상상에서는 나중에 정시편도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좀 더 100분위만 단 상위 몇 프로냐. 국어 100분위 몇 프로, 수학 몇 프로, 영어는 절대평가는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사탐 2개, 과탐 2개로 이 4개를 나누기 4하는 게 단순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단순 100분위.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디가 아까 말씀 서두에 말한 어디가에서 100분위도 있기를 떴어요. 그럼 간단하죠. 그럼 만약에 자가 진단 해보실 때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이번 6평을 이제 채점을 했어. 가채점을 했는데 100분위만 먼저 보세요. 표점 바뀌니까. 100분위가 그냥 90이야. 국수, 탐구 4과목이 나눈 4가 90이야. 그럼 그 친구 상위 10% 아이예요. 그럼 10%니까 그럼 그 정도가 정시는 어디냐? 그럼 그냥 클릭해 보시는 거죠. 어디가 클릭을 해봐서 중앙대 정시를 클릭해봤어. 근데 내가 원하는 컴퓨터학과가 100분위가 96이야. 96은 조금 높긴 하겠지만 90한 4다. 그럼 상위 6%잖아요. 근데 이 친구 10%예요. 그럼 정시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중대를 쓰고요. 중대를 써서 올해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다빈치 탐구형이 있는데 메뉴가 2개가 학종이 2개가 있어요. 다빈치는 면접이 있고 탐구형은 면접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법칙은 아닌데 보통 다빈치가 일반고가 많이 쓰고 탐구형이 자사 특목을 많이 쓰는데 그럼 만약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샘플링. 학생이 중앙대 가고 싶어.
중앙대 이상 가고 싶은데 내신은 2점대라서 학생부가 나쁘진 않아. 네. 근데 수능 모의고사는 왔다 갔다 해. 어. 자칫했다가 수능 때 중대를 못 갈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 애매하시면 그래도 중대를 2장도 쓸 수 있어요. 한 어. 전형에 2장 쓸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한 장만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중대 가고 싶다면서요. 그럼 수시로 2장을 쓰는 거예요. 납치도 난 상관없다. 어. 난 중대 이상 가면 좋다. 라고 하셨을 때 2장 쓰시고요. 난 싫어. 음. 난 재수까지 할 거야. 난 무조건 연고 이상 갈 거야. 1번 학과. 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면접이 있는 걸 넣는 거죠. 네, 면접이 있는 걸 넣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여름, 가을을 이제 수능 올인하시죠. 그리고 수능을 봤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통과를 했어요. 1단계. 면접이 오래요. 갔다 오셔야죠. 아. 갔다 오시고 일단 면접 참여하시는데 수능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성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가채점이. 그러시면 중대 면접 가지 마시고 아. 이렇게를 좀 더 만약에 이걸 적용하시면 비단 위에만이 아니라 밑에 학교도 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밑에 뭐 일명 뭐 이제 15위권, 20위권 인서울. 그러면 면접이 있냐 없냐. 아. 논술도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 아. 예, 거의 다 뭐 주요 학교들은 홍대나 이런 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요. 논술을요. 네. 그다음에 대다수는 다 건대, 동대, 뭐 서강대 다 수능 이후 논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난 논술은 무조건 나는 홍대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수능 이전에 보는 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난 그래도 수능 나오는 걸 볼래라고 하셨을 때는 이후의 논술, 이후의 면접을 넣고 가지 마라. 예, 일명 치고 빠진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좀 자기의 시나리오를 좀 미리 짜서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그 자료집에 드릴 게 수능 이전 실시 대학별 고사라고 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 논술 면접을 대학별 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를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 아. 그다음에 이번 모의고사로 100분위 라인을 봐라. 그다음에 어디가를 들어가셔서 내 이 100분위로 어디 가는지 봐라. 그렇게 라인 잡으면 네.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그래도 안전장치라긴 뭐하겠지만 그럼에도 납치나 뭐 끌려가는 보통 성대 정도 공대 붙었다가 아쉽게 정시 못 쓴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좀 고려하셔서 하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 문과는 이게 풀이 달라요. 아니, 문과는 지금 정시도 심각하기 때문에 네. 2년째 지금 수능에 대한 문이과로 선택을 해서 미적 확통 선택해서 가는 이 이제 두 번째 세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전히 보니까 정시 때 계속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시 때 작년도 이과생이 미적하고 문과로 가요. 네, 네. 교차로. 네, 네, 맞아요. 그럼 문과 밖으로 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과 정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재수생들도 문과생도 있고 현역도 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꼬이니까 네. 물줄기가 막힌 거야. 음. 그러니까 문과분들이 수시도 아니고 정시도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재수가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문과분들 아무래도 이과가 더 많지만 문과분들은 올해 반드시 수시를 꼭 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상담 오잖아요. 문과분들 중에서 개 중에 그래도 모의고사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못 믿어요. 왜냐면 이과분들은 그냥 이과 점수대로 가서 추가 학교까지 노리는 것도 있는데 아. 왜냐면 확통한 분이 미적으로 이과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미적한 분이 확통 쓰는 건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과 분들은 상위권은 의대학 계열 다 빠지죠. 그리고 또 올해 계약과가 또 계약학과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 뭐 표현이 뭐지만 나눠 먹기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과는 이미 정시 티오도 이과 분들한테 뺏기죠. 그리고 남은 문과 분들끼리 경쟁. 수시는 이미 안 썼고 네. 논술만 다 썼어. 그래서 올해 특히나 현역들이 그래도 올해 지금 6평 신청한 거 보면 2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과분들은 특히나 좀 학생부가 빈약하든 내신이 아쉬워도 네. 꼭 수시는 꼭 써라. 그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문과 출신인 저도 참 이런 설명을 들으니 역대급입니다. 네, 역대급. 마음이 찹찹하네요. 네. 그러면 그 수시 납치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납치를 당하기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이후의 면접을 보고 면접이나 논술, 면접이나 논술을 응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납치돼도 나는 이 대학만 가면 된다. 그러면 수능 이전에 이전으로
계획을 잡으면 되겠네. 아니면 면접이 없거나 아, 이런 등등. 의학계열 중에서도 면접이 없는 의대들이 좀 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경북대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의대 납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디든 가자라는데 그럼에도 또 난 네. 메이저 의대만 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또 그런 분들도 당연히 면접 없는 의대는 네.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네.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보충 질문으로 정시보다는 또 이제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비율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시를 또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뭐 소장님만의 뭐 팁이라든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난번 영상 때도 또 계속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제가 상담을 그 사이에서도 꽤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전히 내려놔요 막. 지난번도 또 목동 나원도 갔다 와 상담했는데 의학 계열이고 되게 여학생인데 성적도 좋아요. 네. 그 목동 지역도 치화거든요. 근데도 뭐라 그럴까요? 2학년 2학기를 약간 삐걱했어요. 1점대 학생인데. 그러니까 난 수능할래. 이게 뭐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이제 좀 발 동동해서 오신 거예요. 네. 소장님을 좀 말려달라고. 네. 그래서 잘 조언을 해서 학생도 알아듣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시 적용되는 내신은 이제 기말이 끝이에요. 네. 6월 말 7월 초에 시작하는데 보통요. 그러니까 기말은 뭐 이제 어쨌든 뭐 정량적인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라고 사람이 평가하는데요. 네. 그래도 교과가 능사가 아니라지만 그러면서 교과가 중심이니까. 네. 그래서 기말은 최대한 끝내라. 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끝내라. 하다못해 재수를 하셔서 내년에 다시 수시를 쓰는 분도 있어요. 계속 지금 최근 트렌드가요. 재수를 해서 준비해도 수시 학종 상담을 받는 분들이 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역 때는 높게 써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납치 방지라고 막 신났다고 높게 썼어요. 근데 결국 다 떨어졌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재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성적이 좀 시원치 않아. 네. 오르기는 오르는데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수시를 다시 쓰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졸업생들은 2학기까지 들어가거든요. 3학년.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뭘 재수를 염두에서 플랜 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꼭 기말까지 잘 끝내는 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과는 과탐투 빼고 못 빼면 정량적인 평가가 별로 없어요. 네. 문과분들은 사탐도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과분들이 조금 더 3학년 기말 챙기기가 좀 빡세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교과 끝내고 네. 그다음에 학생부 마무리 이것도 말할 것도 없죠. 8월 말이 마감인데 아시다시피 거의 7월 달이면 다 마감 치세요.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막 나이스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6월인데 네. 거의 학생부의 기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 6편 끝났죠. 이제 막 정신 못 차리죠. 시험 끝났죠. 그다음에 또 바로 기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는데 갑자기 학생부 마감할 거니까 내래. 그러면 또 학생들은 지금 혼미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보셔서 동아리에 낼 거, 진로에 낼 거, 과목별 세특에 낼 거, 전공조합에 관련된 거 낼 거,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 있으면 내시고 이렇게 좀 안 되면 메모라도 해주세요. 완료를 못하면 내가 이거 공대 프로그램, 내가 이거 어학 프로그램, 내가 이거 모의 유엔 프로그램, 이런 걸 주제만 메모해놓고 네. 그리고 마감 날짜 메모 딱 해놓고 그리고 언제까지 낸다. 국어 선생님은 언제까지 수행평가 내라. 보통 담임 선생님은 협조적이에요. 담임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 건 제일 빼세요. 맨 나중으로. 이것도 요령인데요. 담임 선생님들은 8월 마감이니까 그 전까지 갖고 와 빨리 갖고 왔나 그래서 넣어줘요. 근데 과목별 선생님들은 막 방학 때 그냥 휴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별 좀 비협조적인 선생님들 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애들 편을 얄짤없거든요. 끝이면 끝났어 꺼져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 먼저 마감 챙기고 과탐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그거 수행평가 챙기고 뭐 이거 진로 과목 챙긴 거 챙기고 그 다음에 기타 담임 선생님 거, 뭐 이런 담임 선생님 과목, 담임 선생님이 진로나 이런 창체를 넣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분배를 해서 그래서 기말 챙기고 학생부는 우선순위 과목부터 챙기고 조금 좀 위험하신 선생님들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협조적인 선생님들 따로 뺐다가 그 다음에 8월 말로 마무리인데 8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7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좀 더 채울 거를 의학적인 거 그 다음에 경영 관련 거 이런 거 좀 채워가지고 3학년 학생부도 관가하지 마시고 아무리 2학년 때 빈약하셔도 3학년 때 채워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분들은 상담하면 또 그래요.
아니 활동하다가 갑자기 3화 때 하면 이거 너무 냄새나지 않나요? 냄새도 정성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좀 챙겨라.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즘 뭐 뉴스에서도 참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들이나 의대에 대한 열망이 그죠? 너무 높아요. 음. 그래서 뭐 학생들도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수시 자기 성적은 생각 안 하고 난 무조건 6장 의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대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소장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조언이나 아니면은 뭐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제 의견이지만 한번 의대는 의대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한 편만.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첫째, 역시 지피직이죠. 작년 입시 결과를 봐야 됩니다. 네. 보통 뭐 전문가들은 2, 3년치를 본다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수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제가 아까 서두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입결이 다 나왔어요. 네. 네, 서울대부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월 2일 날 설명회 때 의대 족보를 따로 드릴 거예요. 한 장을 따로 드릴 거예요. 전에는 네. 책에다 넣었더니 네. 어디 있냐고 막 그래서 그냥 한 장을 확대해서 드릴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정리 중인데 그럼 일단 그래도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38개 의대인데요. 그럼 쫙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뭐 전형은 아까 교과 종합 논술 의대는 특기가 없어요. 네. 교과 종합 논술로만 뽑습니다. 그런데 일단 쭉 보셔서 입결이 눈으로 먼저 봐라. 그게 자사고 선발로 포함된 것도 말도 필요 없어요. 일단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2.3인 학생이라 할게요. 남학생 여학생이라 칠게요. 2.3 학생이 학부모님이 학생이 모니터링을 한다 칠게요. 그러면 의대를 딱 타겟팅 잡았다. 수시 지원 전략한다. 그러면 입결을 쭉 해서 일명 입결을 이렇게 정리해. 네. 그러면 뭐 1.0부터 의대 교과가 1.0이에요. 그렇죠. 가톨릭대 지균, 경희대 지균, 인하대 지균이라고 하거든요. 최저하고 면접도 없이 그냥 뽑는 거예요, 거의 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쭉 가고. 그다음에 학종은 1점대부터 쭉 1.3대 강원도냐, 충청도냐, 수도권이냐, 인천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냐 이쪽 쭉 내려가서.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이 지원해요. 강남권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휘문이나 진선도 다 실적이 나왔지만 역시 뭐 온도차가 있죠. 휘문은 진선 여고라고 대표적인 여기 강남권 여고가 작년도 서울대 의대를 3명이나 갔지만 올해는 지금 서울대 자체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학 계열에서의 실적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 강남권에서 제일 많이 이화여대 등등부터 해서 의학 계열이 제일 실적이 많은데요. 어떻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비단 내신만 높다고 뽑히는 게 아니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요. 면접도 변수고요. 이러기 때문에 휘문고는 보통 매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3명씩 서울대 의대를 면접을 가요. 한 명만 뽑히고. 그래서 이번도 1명. 그래서 서울대 수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혀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학생 2점대라고 그러면 사실 2점대 학생부로는 그러니까 2점대 교과는 약간 배고프죠. 보통들이 상식적인 1.5 이내 정도가 의대선이니까. 그럼 2.0이라는 얘기는 분명 자사고나 특목고를 같이 경쟁하는 학교일 거예요. 그럼 어떻든 보통 상식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의대가 메뉴가 3가지 있어요. 학교장 추천, 학업 우수, 계열 적합형이 있는데 계열 적합형만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번 입결 발표한 게 2.0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계열 적합형이 2.0이라는 건 일반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능 최저 없으니까 너도 나도 수능 안 되는 자사 특목이 다 달라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 그걸 전략을 쓰면 붙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선발 방식과 수능 최저와 입결. 입결이 낮다는 건 학교가 더 있다. 학교를 보고 역량을 더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보시고. 근데 논술은 역시나 두말할 것도 없죠. 수리 논술, 수과 이렇게 보는데 보통 다 수리 논술 가톨릭대 그다음에 경희대가 수과 이렇게 그 수과 같이 보는 학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졸업생하고 같이 든 아까 저 선생님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역시 교과와 학종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교과는 지역 인재 등등 물론 학종도 지역 인재가 있어서 지방 학생들은 그 동네 학교에 리밋을 걸어요. 너무 이게 수도권에서 뺏어가니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고 그걸 따로 뽑거든요. 그건 매년 한 7, 8%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빼고 못 빼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지역인재 교과와 지역인재 학종은 입결이 일반 학종보다 낮아요. 네, 왜냐면 그 학생들끼리만 뽑으니까 어드밴티지죠. 네. 그래서 뭐 영상을 혹시 지방분들 보시면 지방분들은 그래서 지역인재 꼭 써요. 부산, 광주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고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2점대 학생이 왔어요. 무조건 난 수시는 쓰고 싶대. 그러니까 의대를 다 쓰고 싶대요. 네. 그러면 모의고사는 그래도 그 정도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최저는 맞춰요. 그래서 수능 최저인들 꼭 써라. 의대 최저는 보통 이제 고려대 최저가 4개 5예요. 국수, 영탐, 탐구도 2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과목이죠. 국수, 영탐. 그러니까 5개의 5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건 너무 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보통 나머지는 가천대가 뭐 3개, 그러니까 1~3개. 그다음에 대다수가 3과목이 4예요. 네. 그러면 보통 의대 지원하는 분들이 3과목 4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국어가 한 과목 배신하거나 일부 과목이 배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 최저가 강점이 있는지, 면접이 강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학생부가 좋은지, 네. 그다음에 나는 학교빨이 있는지, 커리큘럼빨이 있는지, 편차빨이 있는지, 실험빨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있다면 이 학생들은 당연히 면접이 없어도 아니면 서류로 지원하든 최저가 없어도 이 학생들은 좀 뽑힐 공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서두에 있는 기준이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최저 충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고려대 최저 충족이 60%입니다. 예, 4개 5의 학업 우수가 공개된 입결이 60%대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정도도 충족이 높은 건 한데 작년 국어가 쉬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 최저 충족 보셔서 가톨릭대 최저 충족이든 고려대 최저 충족이든 이런 걸 좀 보셔서 최저 충족 이런 등등을 좀 보시면서 체크해서 아까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교과 힘이 있나, 그 다음에 서류에 힘이 있나, 그 다음에 말빨과 면접력의 영향력이 있는가, 예, 그 다음에 내 학생부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 4개 카테고리를 좀 구분하셔서 그 다음에 나름 지역별로 해서 구분하셔서 서울부터 수도권은 학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까지는 교과, 예,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보셔서 그래서 항상 이 교집합이 제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예요. 강원 지역이라 하거든요. 서울부터 제주까지 국한돼서 봤을 때 보통 전라도 쪽이 조금 많이 또 돌기도 하는데 이쪽 이 강원도 교집합이 어디 있냐면은 연세대 원주, 한림대, 순천향대. 예, 이쪽이 약간 그래도 교집합이랄까 약간 중심점. 그러면 연세대 원주도 교과하고 학업 학종 메뉴가 다 있어요. 네. 보통 1.34대 학생들이 붙는다고 공개되어 있고요. 네. 한림대는 교과는 없어요. 학종만 뽑아요. 네. 그리고 순천향대는 교과와 학종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학종만 3개를 봤을 때 그러면 3개 중에서 한림대는 면접이 MMI예요. 예, 그러니까 면접이 좀 세죠. 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입결이 1점 후반까지도 있었는데요. 이번 공개한 거 다시 들춰보니까 1.6대까지 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1.6대, 그다음에 연세대 원주가 1.4대. 순천향은 작년 끝선도 공개를 했었는데 3까지도 있었어요. 재작년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개된 거는 제 끝까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그래도 2 언더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 지역만 놓고 보면 그럼에도 정량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래도 1 후반, 1 중반까지 라인. 예, 그리고 그 이상대, 그 이하대.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아가지고 자기 의대의 선을 38군데 플랜을 짜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우선 냉철한 자기 판단이 우선 그럼요. 먼저 예. 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나는 그냥 6개 쓸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자기의 강점을 분류해서 어디가의 통계를 보고 네. 너무 냉철하게 네. 자기가 6장을 거기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석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육 특수 지역이든 뭐 평준 학교든 네. 그럼에도 거의 다 1등에서 5등 언더들은 다 의대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수시 정시는 여전히 의대의 힘가운 전쟁은 네. 더 뜨거울 것이다. 아.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학과나 이제 계약학과를 또 선발로 인하여서 분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1점대 극강인 또 상위권 학생들에 있는
자사 특목과 일반고 학생들은 염두가 너무나도 다 이쪽 의대 쏠림이 크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 구분할 거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의대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재성 선생님 모시고 수시와 관련된 좋은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뭐 수시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해주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영상 볼 때쯤에 6회가 끝났습니다. 네. 사실은 매년에 이제 입시를 치를 때마다 가장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6평 전후. 네. 예, 9평 전후도 물론 말할 수 있는데요. 9평은 너무 늦어요. 네. 예, 9월 기점으로 하기에는 너무 마지막 힘을 내기도 시간이 조금 너무 짧고요. 예, 근데 6평 끝나고 나서의 후라고 했을 때도 여름방학 카드 네. 이런 게 고3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오늘 뭐 고3들 수시 위주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고1, 2분들도 보시겠지만 어떻든 간에는 이 6평 끝나고 나서의 지난 방송도 되겠지만 후배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문제 다 오픈됐어요. 그다음에 현역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체크한 다음에 비단 그냥 나 등급 잘 나왔네 말았네 이러지 마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오답 정리. 네. 그다음에 여전히 내가 부족한 과목 네. 이런 것들을 여름 방학부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좀 컨펌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대비 전략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6평으로 그래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네. 입시는 이성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 현실이다. 입시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네. 의학 계열이든 논술이든 일반 학과든 네. 내가 일반 대학의 최저가 경쟁력이 있겠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소장님 모시고 좋은 소식 뭐 정보들 많이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그 시기에 학부모 학생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